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의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요건 제가 어제 조갑제 TV를 통해서 제가 소개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한동훈의 남을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의 한동훈을 만든 것은 한동훈의 말입니다. 그 한동훈의 말이 통쾌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도 그것을 전달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남을 냉소하는, 남을 멸시하는, 남을 무시하는 느낌이 담기면은 그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장관 한동훈의 말과 정치인 한동훈의 말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앙일보도 똑같은 취지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용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을 겨냥해 지나치게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팩트와 논리에 기반한 직설적 단문으로 상대방을 저격하는 쾌도난마식 화법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긴 하다. 하지만 받아치는 데 능한 것을 넘어 아무런 여백과 여운도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인상을 주는 한 장관의 직설이 정치 화법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장관은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김명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에 바쁘니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건가? 라고 받아쳤다.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이나 인신공격성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되받는 것은 책임있는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한 장관은 집권당 비상대책위원장에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 않나. 총선 전국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핵심 책무다. 한 장관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식의 화법만을 고수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는 말이다. 감정의 배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롱식의 말만으로는 정치의 본질인 타협은 실종되고 소모적인 정쟁 프레임이 판치게 된다. 비아냥식 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안기고 자기 편 강성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혐오를 초래해 결국에는 소탐대시를 부를 뿐이다. 게다가 한 장관은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데다가 검찰 출신으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속에서 21년을 보낸 사람이다. 안 그래도 설득과 공감이 필수인 정치화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 공세에 시달릴 것은 불문가지다.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리더다. 그런 만큼 한 장관은 앞으로 입을 열기에 앞서 귀를 세우고 자신의 입장에 앞서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며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맞지 않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말 조심할 생각 없으면 비대위원장 맡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중앙일보가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있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무게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다음이고 그 사람의 말은 바로 정책과 직결됩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대방하고 말싸움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반드시 되말리게 됩니다.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한동훈 장관의 말은 자신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창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통쾌하다는 일부의 박수를 받은 그런 말투입니다. 이 말투가 과연 여당 대표 역할을 하게 될 때 사고를 안 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정치적 화법을 한동훈 장관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은 특수부 검사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의 독특한 인간관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이나 중진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하고 또는 구속도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장관 벗어던지고 딱 정치인이 되었을 때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는 국민들은 우리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내려다 보는 식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이 심리학입니다. 정치는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건데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은행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상대방을 아주 창피하게 만드는 거기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죠.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말로서 끝납니다. 머리 좋은 분이니까 그동안에 자신의 화법이 정치판에서는 먹혀들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을 때 맞닥뜨릴 장애물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어떻게 자신을 정리할 거냐, 아니면 여당의 태도를 정리할 거냐,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거냐 하는 건데 이 둘 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 한동훈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데서 표도 잃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아주 슬기로운 방향을 정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력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자마자 일주일 안으로 검증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